그냥 무작정 걷기가 아니라 건강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걷기 방법이 있습니다. 체중계의 숫자와 건강검진 수치도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걷기 방법, 그걸 오늘 한번 표와 논문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계직 약 10년 정보를 구독해서 받아보세요. 맨발 걷기는 무릎이 아프거나 족저근막염이 있으면 주의하셔야 하고요. 발에 상처가 날 수도 있어서 오늘 영상에서는 추천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맨발 걷기가 아니면 대체 뭐냐? 바로 첫 번째, 심박수에 따른 걷는 속도와 두 번째로 걷는 자세입니다. 저희 엄마는 아니 운동을 하는데도 얘 살이 왜 안 빠지고 피검사 수치도 나아지지 않는 거니 하십니다. 엄마는 근데 수영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수영할 때 보면 무슨 물개가 두둥실 물에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힘도 안 들어 보이고요. 숨도 안 차고 두둥실 그냥 물속에서 유영을 하고 계세요. 엄마는 걷기 운동을 하실 때도 슬렁슬렁 걷고 들어오십니다. 그럼 저런 약한 운동은 아예 효과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꼭 20분 이상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지거나 건강이 좋아진다는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수많은 논문을 검증한 뒤 발표한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하루 종일 누워서 TV만 보거나 앉아만 있는 것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훨씬 좋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40세 이상의 무려 4,840명의 데이터를 모아 분석했을 때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의 신체활동만으로도 그 효과가 다 더해진다고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체활동은 은행 통장에 저금을 하는 것과 같아서요. 아무리 작은 양의 움직임이라도 몸에 차곡차곡 저금이 되는 거죠. 슬렁슬렁 천천히 단 1분만 걸어도 이게 건강통장에 쌓이고요. 설거지하면서 뒤꿈치 들기 운동을 1분만 해줘도 쌓입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같이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움직여 주시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검사 수치와 체중을 확 바뀌게 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엄마처럼 강도가 낮은 운동을 하시면요, 이 통장에 1,000원, 10,000원씩 저금되는 거와 같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뛰는 약간 숨이 찬 중강도 운동을 해주시면 통장에 10만원, 20만원씩 훨씬 빠르게 운동 효과가 쌓이게 되죠. 물론 1,000원, 10,000원씩 저강도 운동을 오래 하면 모여서 10만원이 되긴 하지만 그러려면 하루 종일 움직여야 하는데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 중강도 운동을 딱 몇십 분만 해줘도 확실하게 운동 효과 통장을 꽉꽉 채울 수 있고 피검사 수치도 확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걷기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하고 하는데도 피검사가 늘 똑같거나 더 안 좋아져 하시는 분들께 운동 각도를 살짝 높이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카르보넴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나이대별로 최대 심박수와 비교해 운동 강도를 나눈 것입니다. 중강도 운동이라 함은 최대 심박수의 약 51%에서 70% 사이의 운동인데요. 이 기준은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심박수 110의 운동이라고 해도 저한테는 웡이먹 운동이지만 65세인 우리 엄마한테는 중강도 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자녀분들은 엄마 좀 더 빨리 가라 이러지 마시고 엄마의 컨디션에 맞춰주세요. 그런데 내가 맨날 심장 박동기를 차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심박수를 어떻게 아느냐, 그냥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평소에 슬슬 편안한 속도로 걸으셨다면 이걸 옆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좀 힘든 정도의 속도로 빨리 걸어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이 없다면 전화를 하면서 이 걸을 때 대화가 가능하지만 이 전화도 좀 숨이 차서 힘들다 하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여러분의 심박수 51에서 70%에 해당하는 적당한 중간도 운동인 것입니다. 숨차는 속도로 계속 걷기 힘들어요 하시면 숨차는 속도로 걸었다가 힘들면 또 좀 천천히 걸어주셨다가 다시 또 의지가 생기면 숨차게 빨리 걷다가 또 힘들면 천천히 걸어주셨다를 반복해 주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인터벌 트레이닝과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속도와 강도를 높여 걸어주세요가 첫 번째 팁입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숨이 약간 차는 운동, 즉 심박수 51에서 70%인 중강도 운동을 주 150분만 해도 충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빨리 걷기, 약간 숨차는 수영, 약간 숨차는 자전거, 약간 숨차는 댄스 같은 걸 하루 50분 한다면 주 3회, 하루 30분 한다면 주 5회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도 이 주 150분 운동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미국 보건복지부에서도요, 이 나이와 체력, 가지고 있는 질환에 맞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가능한 만큼만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 대신 일상생활에서 최대한 활기차게 움직이라고 권합니다. 두 번째 팁은요, 바로 팔을 활기차게 휘젓고 또 가슴을 활짝 펴고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에이미 커디 교수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활기차게 팔을 휘젓고 가슴을 펴는 등의 당당한 자세와 동작은 그 자체로 우리 몸에 호르몬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커디 교수가 한 실험에서는 이 가슴을 펴고 당당한 자세를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늘어난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자세를 조금만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호르몬이 바뀌면서 우리 몸의 운동 효과는 따따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활기차게 팔을 휘젓고 당당하게 가슴을 활짝 펴고 걸어주세요. 혹시 걸을 때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실내 자전거를 타셔도 되고요. 무릎 근력 강화 운동을 먼저 하시고 유산소는 무리하지 마시고 시간을 조금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날마다 조금씩 더 건강해지시길 응원하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대한만성 피로학회의 명예회장 이동환 선생님의 농축된 지식을 추가로 전해드릴게요. 수면과 함께 우리 삶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활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어디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프든 간에 운동 부족이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는 것도 예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지나치게 하면 건강을 해칩니다. 걷기 운동을 2시간 이상 하고 나서 발목 인대가 늘어나거나 무릎에 관절염이 악화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는 자신의 심폐기능을 넘어서는 과도한 운동을 하고 나서 호흡곤란이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심폐기능이 다르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능력치가 줄어듭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온 운동선수들은 특별한 심폐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장을 스포츠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의 벽이 더 두껍고 좌심실의 용적이 커져 있습니다. 또 맥박수가 매우 느리죠. 보통 사람들은 1분에 약 70에서 80회의 심박동을 하지만 마라톤 선수나 축구 선수들은 40에서 50회 정도로 매우 느립니다. 그 이유는 오랜 운동을 통해 심장이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운동을 해도 심박수가 최대치에 이른 후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반면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온 운동선수가 아니라면 자신의 심폐기능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의 운동을 해야 합니다. 또 마라톤과 같은 과도한 운동이 오히려 노화를 촉진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과격한 운동이 뼈나 근육의 세포 노화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준다는 반대의 논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운동 중에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 물질이 말론디알데하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세포의 노화를 촉진하는 물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산화 음식을 먹으면서 운동하는 것은 노화를 방지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적당한 강도의 운동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내 심폐기능이 감당할 만큼의 운동의 강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운동 강도를 알기 위해서는 심박수를 측정해 봐야 합니다. 초시계를 통해 1분간 나의 심박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합니다. 손목에서 맥박이 뛰는 것을 손으로 느껴보면 쉽게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지 않다면 20초 동안 측정한 값에 3을 곱하여 자신의 심박수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안정된 상태에서 1분간 뛰는 나의 심박수를 알았으면 그 수치가 바로 안정 심박수입니다. 그 다음은 최대 심박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대 심박수는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빼면 나오는 숫자가 최대 심박수입니다. 만일 40세라면 180회가 최대 심박수가 되고 50세라면 170회가 됩니다. 그 다음 목표 심박수를 정합니다. 목표 심박수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공식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수치는 보통 40에서 8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만일 40%로 계산한 목표 심박수에 맞추어 운동을 한다면 가벼운 운동에 속합니다. 목표 심박수가 80% 이상이면 강한 운동에 속합니다. 이 비율은 사람의 심폐기능에 따라서
또 가지고 있는 질병에 따라서 달라지고 운동의 목적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50세 남성이 평소 안정 심박수가 70회인 경우에 목표 심박수 50%로 운동을 하려면 약 120회 심박수가 될 때까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목표 심박수 80%로 운동을 하려면 150회 심박수가 될 수 있는 강한 운동을 해야겠죠. 알아둘 것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목표 심박수 85% 이상 강도의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심폐 기능이 약한 사람은 목표 심박수 50%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잡아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3에서 4번 정도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운동의 이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